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오늘은 16강 디아포탈 V13 타이머 오퍼레이션 편입니다. 타이머 오퍼레이션. 제가 지금, 5.5 이렇게 올랐네요. 잘못했네. 아까 타이머 V5.5 편을 찍다가 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지금 두 번을 연달아 찍어가지고 지금 세 번째를 찍는 거라서 조금 지쳐가지고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먼저 create new 프로젝트에서 active 언더바 16이라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경로가 하던 업무 때문에 저렇게 돼 있네요. 경로를 바꿀게요. 얼마 전에 현대파워텍에 있는 그 케이스 라인이라고 있는데 거기 라인 C에 있는 HMI 쪽을 수정한다고 저게 찍혀 있나 보네. V13으로 변경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액티브 16 티아포탈이라고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HMI랑 그 PLC랑 드라이브가 연동이 아주 쉽게 되는 아주 파워풀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활용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PLC 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사실 아직 많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HMI 쪽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고 컴포트 패널 때문에 PLC 쪽은 그 프록시 PLC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PLC가 와도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이 있어서 많이 뭐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1500 CPU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꺼내볼게요. 1516-3 BNDP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타이머 오퍼레이션 TF-달로 넘어오면서 아마 V5.5보다 더 많아졌어요. 타이머 TF-달에서는 타이머류가 좀 더 많아졌죠. 그래서 V13 오기 전에 V5.5 타이머 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올라오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다 해드리긴 다 해드릴 건데 뭐 혹시나 빠뜨리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부터 차근차근 해보죠. 편리하게 DI-DO 모듈 합쳐진 거 4개만 그냥 대충 꺼내놓고 저장해놓고 프로그램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OB1에다가 만들기는 그러니까 FC 펑션 하나 만들고 타이머라고 이름을 정한 다음에 이름을 불러오고 꺼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방금 FC에다 FC를 꺼냈죠? 이상하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FC로 들어가서 지우겠습니다. 여기 타이머라고 나오죠? 내려보시면 여기 OB1도 있어요. 이거 꺼놓고 컨피그레이션 창도 꺼놓고 타이머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아포탈에서의 타이머 TP, TON, TOFF, T 뭐 NR, TPON, OFF, 뭐 NR, RT, PT, 레거시 해서 또 쭉 한 10개 있죠?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TF 포탈로 넘어오면서 늘어났다기보다는 기본에 있는 것들이 좀 세계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랑은 조금 좀 다르기도 다르고 S5 타이머라고 해서 적혀 있었잖아요. 그거를 기반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다른 회사 거랑은 이제 좀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티아 포탈로 넘으면서 좀 약식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간단하게 좀 대표적인 것들로 줄였어요. 양을. 근데 새로 만들면서 줄이면서 또 얘 또 지멘스 특유의 그 블록 펑션하고
하나씩 또 만들 수 있는 거를 다 따로따로 또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타이머가 그냥 한 20개가 됐어. 한 20개로 늘어나 버린 거죠. 이 부분은 레거시 부분은 기본으로 원래 있던 부분이고 여기 이제 새로 추가된 거죠. 이제 이걸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바꾼 건데 뭐 차근차근 한 번씩 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PT. 요게 또 뜨죠? 싱글 인스턴트 DB. 요 놈을 위한 전용 인스턴트 DB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번 카운터 때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지만 원래는 이게 통합 토탈 DB라고 해서 요런 거를 하나의 거대한 DB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좋을 텐데 그 편은 나중에 따로 찍을 생각이 있어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싱글 인스턴트를 하나씩 만들게요. IC 타이머를 한 개씩 만들겠습니다. 자동으로 생겼죠? 이렇게. 자, F1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설명에 TP means time pulse. time pulse? time pulse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set the queue up for a programmable. 프로그래밍 프로젝트인가요? 그럼 들어가 보죠. 뭐, generate pul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친절하게 펄스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타임 차트가 잘 나와 있어요. E는 신호 들어오는 스타트 인풋이고 PT는 요게 프리셋 밸류, Q는 펄스 아웃풋, ET는 커런트 타임 밸류, 실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신호값. 프리셋 밸류 내가 선택한 타임 한번 볼게요. 프리셋 타임 해서 인이 들어왔을 때 Q가 켜지고 시간이 지나면 꺼진다. 인이 들어왔을 때 다시 인이 꺼지더라도 PT는 끝까지 이어서 끝 꺼진다. 눌러서 ON이 더 많이 가더라도 PT는 끝까지 하고 켜져 있다. PT는 끝까지 돈다. 아웃으로 볼게요. 아웃. PT가 돌면 얘는 켜져 있으니까 계속 켜져 있다. 끝나면 꺼져 있다. 계속 켜져 있으면 켜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시간이 꺼진다. 요거는 V5.5에서는 없는 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켜져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PT. 여기 시간이 Q 출력이죠. 제가 헷갈렸네요. 맞네. 시간이 누르다 시간 지나면 꺼지는 거고 눌렀다 뗐을 때 계속 됐다. 이게 두 번째 오프 딜레이, 셋형 오프 딜레이를 뜻하는 거죠? 세트형 오프 딜레이. 헷갈렸네요. 죄송해요. PT에다가 프리셋 타임이잖아요. 뭘 넣을까요? 전에는 뭐 S5, S5, T, 샵, ES 이렇게 적었죠? T, 뭐, 샵, ES 이렇게 적었죠. 이제 TF 포탈로 넘으면서 값은 어떻게 넣는다? ES. 편리하죠? 자동 기능. 이제는 실수 값이나 타임 값이라는 변수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저렇게 막 힘들게 하는 시절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시로 템포에다가 타임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를 만들게요. 타임 01 여기다가 타임 01이라고 만들고 데이트 타입에다가 타이머이라고 타임이라고 만들고 여기다가 tim이 01이라고 입력을 하면 쏙 들어갑니다. 우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 이렇게 뭐 물으실 수 있는데 뭐 그러려니 합니다. 여기다 et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es라고 입력을 할게요.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템프 in에다가 출력 접점 아무거나 하나 in 0.1.0 이렇게 집어넣고 출력에다가 뭐
Q 0.0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려봐야겠죠? 전에 기억나세요? 뭐 엄청 복잡하지 않았어요? 뭐 넣어야 될 게 6개나 됐었죠? 뭐 BCD 코드 받아줄 거, 그 다음에 그 BI라고 해서 바이너리 인티저 받아줘야 되지, 출력도 있지, 셋 있지, 그 다음에 타임 밸류 있지, 그 다음에 리셋 있지, 뭐 엄청 많았죠. 근데 이제는 엄청 약식으로 확 줄었죠. 4개뿐이에요, 4개. 입력받아야 될 놈은 4개뿐이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머지 기능을 다 없어졌거나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이 놈이 지금 돌고 있는데 못 쓰거나 안 쓰거나 없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일단 스타트 서치해서 포트를 찾고 로드를 해서 입력을 시키겠습니다. 입력을 시키고 컴파일링, 컨피그레이션, 다음 로드. 비밀번호에 관련된 프로텍터 관련된 알람이 뜨지만 경고의 의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알람이에요.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을 할게요. 없어지거나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요걸 클릭을 해서 여기 디테일 뷰를 보시면은 ST, PT, ET, RU, IN, Q라고 해서 옛날에 있었던 그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지 여기에 표현이 안 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 기능이 없어졌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니까 잘 확인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DB를 한번 보는 것도 좋겠죠? DB 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걸 누르면 두 개로 창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DB 창도 열어서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여기 있는 놈은 모니터링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M 1.0만 있으면 되죠? M 비트는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는 Enable 버튼을 꼭 클릭하시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때도 셋 된다고 했었죠? 셋 타이머 계열이었어요. 얘 지금 꼼빡도 안 했어요. 눌러서 떼고 쭉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럴까요? 씹고 있죠 지금. 오케이, 다시 순전히 느려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읽기를 씹을까요? 밑에 있는 값을 볼까요? 네, 잘 들어가고 있죠. 왜 또 이럴까? 한 번씩 요래서 참 애매하죠. 이게, 여기 창이 좁아가지고 제가 잘못 봤네요. 네. 당연히 안 바뀌는 값을 보고 있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누르면 값이 쭈루루루 돌고, 쭈루루루루루루 돌아서 2 끝. 쭈루루루루 현재 값이 돌아서 끝. 현재 입력된 PT는 2초. 현재 입력된 PT는 2초. 뗄게요. 실제 값 ET, 다음 RU, IN, Q. 누르면 RU 돌고 IN 들어와 있죠? IN 껐어요. run, 그 다음 Q, 출력. 그 다음에 요 ST, 요까지 돼 있습니다. 스냅샷 그건데 요거는 계속 해볼게요. 보이십니까? ST 2초씩 쌓이고 있는 거. 모니터 밸류 잘 볼게요. 제가 계속 기다렸다가 누르면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0, 다시 1, 2, 3, 4, 5, 7초. 다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1, 2, 3. 계속. 스타트 타임. 스타트 타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TETRU run in queue. 별거 없습니다. IC 타이머 그 DB 같은 경우에는 얘를 위한 인스턴트 DB다 보니까 그 외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놈 같은 경우에는 V5.5로 따지면 두 번째 셋 오프 타이머입니다. 상승 엣지를 입력하고 그놈을 셋 시켜서 시간이 지나면 셋된 놈이 꺼지는 타이머. 오프 딜레이인데 상승 엣지 검출의 셋 타이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을 끄면 눌렀다 바로 끄면 시간이 돌고 다시 신호를 주더라도 상관없이 타이머는 돕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아까 F1 눌렀을 때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다시 팍팍팍 누르더라도 무시하고 PT 한 번만 입력한 거를 완료하고 끝낸다. 입니다. 요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PT는 지멘스 원래 있던 놈에는 없는 놈입니다. 원래 있던 타이머에는 없던 거가 생긴 거예요. 요 놈. 비슷한 놈은 요 놈인 거죠. 비슷한 놈. 셋형 상승 엣지 검출의 오프 딜레이인데 얘는 다시 누르면 다시 스타트 하죠. 근데 얘는 다시 누르더라도 스타트를 하지 않습니다. 하던 건 마저 끝내고 끝! 다음부터 들어오는 입력은 다 무시합니다. 요 차이에요. 한마디로 요 말만 지금 이걸 바꾸겠다는 소리지 이거 여기에다 이거 하나 더 추가했다는 소리예요. 그냥 입이죠. 입으로 이제 피니스를 한 거죠. 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T-ON 타이머예요. 엄청 간소하죠. 간소한 거 하나만큼은 마음에 듭니다. 원래 타이머가 엄청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이 놈은 엄청 간소하게 여기 타임 02번 2번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뭐 2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죠.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칭찬해 줄 만하죠. M1.1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Q 0.1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로드 채팅 다 되는 거 확인하시고 인스펙트 윈도우 내리고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그래서 M1.1 집어넣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좀 내리는 기능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요게 좀 아쉽네요. 디스플레이적인 부분에서 저게 조금 아쉽습니다. 클릭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켜진다. T-ON 딜레이. 가장 대표적인, 가장 보편적인 T-ON이라고 하는 펑션이 바로 요놈입니다. 원래 레거시로 따지면은 세 번째죠, 세 번째. 취소하면 다 꺼지니까. 코일형으로 된 타이머, 코일형으로 된 타이머고 상승 엣지 검출에 온 딜레이. 이렇게 클릭, 떼면은 0이 되고, 누르다가 떼면은 0이 되고, 누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켜진다. 떼면 리셋. 3번하고 똑같습니다. 3번하고 완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놈들도 똑같죠? 열어볼까요? 모니터링을 해보죠. 이렇게 스타트 켜지고 이렇게 인, 런 이렇게 해서 런 하다가 딱 넘어가고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시소
T5는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간단한 놈으로 변경됐습니다. 통합됐다고 보시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Toff. Toff도 인스턴트 DB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뭐 ES, 여기다가는 T4임 3번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3번. 여기다가 접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출력도 집어넣고, Q0.2 넣고, M1.2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로드 하고, 올려놓고, 내려놓고, PS심 다시 불러오도록 할게요. 줄여서 밑에 놈이죠. 한번 확인해보죠. 모니터링 PS심에서 M1.2로 넣겠습니다. 클릭을 했다가 안 돌죠? 그러다가 떼면 시간이 주르르르 흘러서 꺼진다. 많이 봤던 놈이죠? 5번이에요, 5번. 원래 레거시에 있었던 300 시리즈에서 5번입니다. 5번 타이머가 요 놈입니다. 눌렀다가 떼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떼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떼고 시간이 지나면 꺼진다. 요 놈이 5번. 5번 레거시에서 5번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DB도 한번 볼게요. ST, PT, ET, RU, INQ 똑같죠? 전부 다 똑같습니다. IC 타이머라고 하는 기준이 생긴 것 뿐이지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와, 그거 뭐 엄청 뭐 타이머 같은 걸로, 타이머래. 타이머에다 DB 같은 걸로 막 힘들게 맨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그때도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IC 타이머는 토탈 DB 하나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막, 하나 만들고 하나 하고, 하나 만들고 하나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오히려 DB가 되면서, 더 신경 쓸 게 많아졌죠. 머리 써야 될 것도 좀 많아졌고. 프로그램 인포로 들어가셔서, 어사이먼트 리스트로 가서, 좀 가보시면은 요 타이머가 있는데, 지금 저희 타이머를 3개나 썼는데 타이머가 하나도 없죠? 타이머가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DB를 쓰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타이머라고 하는 메모리가 할당이 돼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DB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카운터도 IC 카운터라고 있었죠? 그놈도 마찬가지로 메모리인 카운터 메모리에다가 메모리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DB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지털화 됐어요. 좀 더 디지털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PLC가 아니고 준 컴퓨터입니다. 펜티엄 3까지 왔습니다. 준 컴퓨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메모리 카드에다가 이 부분은 타이머용, 이 부분은 카운터용, 이 부분은 엠비트용 이렇게가 아니고 컴퓨터 메모리 저장하듯이 램 같은 거나 이런 메모리 저장하듯이 카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조금 좋아졌죠? 세상이. 티아 포탈은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Toff까지 보셨고요.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번째도 IEC 타이머 또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는 하나가 새로 생겼죠. 리셋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타임 어큐뮬레이터 라고 부르네요. 타임 어큐뮬레이터. 한번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set input, reset, start input, reset input, 뭐 maximum, 뭐 주절주절, PT 결국 PT 밸류죠. 그 다음에 PT가 됐을 때 output, accumulator, time, in 들어왔을 때 이렇게 돌고 꺼졌다가 in 또 들어왔을 때 돌고 꺼졌다가 in 들어왔을 때 쭉 해서 완료가 되면 켜지고 리셋 쳐주면 꺼진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요거 보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만들었던 타이머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타이머가 바로 요 놈입니다. 전체에서.
GMS에서 나온 타이머 중에 유일하게 요놈만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타이머는 어떤 타이머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지금 3편 연달아만 찍은 목소리라 목이 조금 아프네요. ES가 아니죠. 리셋은 접점을 하나 더 넣어야 되죠. 지우고 접점 넣고 M1.4 M1.4 여기다가 ES 타임 넣고요. 2초는 너무 짧은 것 같고 요건 한 10초로 바꾸겠습니다. 보기 쉽게. 그 다음에 타임 4번 미리 만들어놨던 타임 4번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Q 0.3번 넣고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로드 내리고 확인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CC심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면 시간이 돕니다. 떼면 스탑이에요. 다른 타이머들은 그 다음에 다시 입력 넣으면 어떻게 됐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죠? 근데 요놈은 이어서 갑니다. 떼고 다시 누르면 이어서 계속 가는 거죠. 떼고 다시 쭉 이어서 10이 되면 탁 켜지는 거예요. 끄고 켜졌는데 요놈을 끄기 위해서는 꼭 다시 눌러도 반응 없죠? 10초 됐으니까. 다시 누르는 꼭 이놈을 리셋 시킬 때는 꼭 꺼주세요 입니다. 요놈은 레거시로 따지면은 우리 4번째 타이머 있었죠? 4번째 타이머. 셋형 온딜레이 타이머 상승 예치 검출 그놈이 있는데 그놈에다가 시간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기능을 추가한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읽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서 넘어가는 놈. 사실 지멘스 PC에서 저 시간을 기억하는 놈은 없었어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다시 입력을 넣을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초기화했었어요. 계속. 다시 처음부터. 근데 요 놈은 그게 아니라 시간을 기억해서 이어가는 놈입니다. 전부터 이거 이야기는 많았었어요. 계속 시간을 까먹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뭐 일시정지라는 게 있잖아요. 라고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로 타이머를 일시정지를 걸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걸 하기 위한 다른 시스템 펑션 같은 거 많이 활용했죠. 특히 이놈, TONR이라고 하는 요놈이 시스템 펑션으로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놈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내가 1초 단위로 숫자를 1씩 올리는 걸 입력을 받아가지고 몇이 되면 동작하게 하는 다른 뭐 어떤 펑션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어요. 타이머를 안 쓰고 1초마다 한 번씩 때려주는 클럭 메모리라는 걸 활용해서 100이라고 하면 100초 지난 거죠. 뭐 만이면 만초 지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해당 값이 뭐 300이 됐을 경우에 5분이 지났을 때 켜져라 라는 식으로 약간 변형된 타이머들을 약간 변형시켜서 쓰는 방식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 놈은 이제 하도 그런 식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야매로 많이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개개인이 다 제각각 제 마음대로 만들다 보니까 아예 도저히 안 되겠고 이 기능을 보편화시켜야겠어 해서 바로 요 놈이 나온 겁니다. 나왔다기보다 나왔겠죠? 네. 너무 많이 사람들이 야매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아예 이 기능을 그냥 아예 고유 기능으로서 만든 거고, 그리고 티아 포탈에서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변수 타임이었던 타임이라고 하는 변수 타임들의 계열들, 그놈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보여주기식이라고도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계열 기능들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요놈들도 활용하려고 만들었던 것 같다. 요놈들의 의도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레거시들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요놈들에다가 요놈들을 더 추가 투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PT
ton, toff에 tonr에 rt, pt까지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코일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요놈 더하기 요놈인 거고 거기에 이제 블럭까지 미리 만들어 놨다 정도입니다. 그러면 티샤포털에서 옛날 거 쓰면 어떻게 되나요? 옛날 거 한번 써볼까요? 꺼내면 여기 물음표 떴죠. 근데 IC 타이머라고 뭐 있어도 안 떴죠. 여기다가는 늘 평소 하던 대로 T1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타임 밸류와 똑같이 6개의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이 아직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티아 포털에서도 전혀 바뀐 게 없다. 그럼 여기에 혹시 ES라고 적으면 네, 됩니다. 자동으로 S5 타임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주고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졌죠? 옛날에는 일일이 다 쳐야 됐었어요. 저거 다르게 적으면 넣어주는 기능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냥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요러고만 뜨는 거죠. 방금 봐셨던 요게 버그 같은데 빨간색 메시지가 뜨면서 메시지를 가리고 있어요. 입력할 수 있지. 저 버그가 아직도 있네요. 요놈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해보죠. 로드 해서 모니터링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모디파이 1 넣어주고 쭉 그러다가 오프 이렇게 요놈은 뭔지 아시겠죠? 오프 딜레이 코일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꺼진다. 시간이 지나면 꺼진다. 누르는 동안에만 시간이 지나면 꺼진다. 요놈입니다. 요놈들에서 이제 코일을 봐야겠죠? 새로 나온 TP 코일입니다. 이건 뭘까요? 새로 나온 게 나왔네 하면서 눌러보면 별거 없습니다. 타임을 긴 걸로 할 거냐 작은 걸로 할 거냐 이것 뿐이고 여기다가 저희 IEC 타이머 안 물어봤죠? 와 신난다 하면서 이제 T2 넣으면 이제 IEC 타이머 보면서 만드세요 라고 뜹니다. 사람 빡치겠죠? 이때는 자동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이때는 제가 그랬죠. 여기 있는 이 코일들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한 부분을 떼온 거기 때문에 한 부분만 떼온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수동으로 무언가를 만들겠다라는 의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수동입니다. 수동 ES 놓고 여기다가 IEC 타이머 새로 만들어야겠죠? 귀찮지만 IEC 타이머 하나 만들어 봅시다. IEC 타이머 롱 타이머네요. IEC 타이머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내가 CHA IEC T1번 1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귀찮지만 하나씩 해야겠죠? 이렇게 꺼내서 집어넣고 CHE 이렇게 하면 자동 검색입니다. 그래서 넌 엔터 치고 넣으면 들어갑니다. 방금 나왔던 것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꺼내서 집어넣어도 원래는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은 뭔가 초점 때문에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냥 넣으면 상관은 없는데 가끔씩 이제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기 귀찮은 분들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마우스 움직이기 귀찮은 사람이거든요. 여기다 CHA 이렇게 칠 거예요. 엔터를 쳤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점 찍혔어요. 점. 점은 무슨 의미죠? 뒤에 뭐가 더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뒤에 뭔가 다른 내부에 뭐 ST나 PT, ET 이런 걸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IC 타이머라고 하는 그 큰 주소만 넣으면 되는 놈이에요. 근데 주소가 생겼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점 때문에 뭔가 뒤 하장자명을 안 적었기 때문에 알람이 떴어요. 그래 뭐지?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면 뭐 understand input and unexpand 점을 지우고 다시 클릭을 딱 하면 이제 됩니다. H 다시 놓고 클릭했을 때 여기 뜬단 말이에요. 논을 클릭하면 돼요. 논을 클릭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요게 약간 사람들이 어이씨 헷갈리네 하는 그 부분인데
점이 자동으로 찍히는 기능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없다가 논을 클릭해주면 점을 삭제시켜주는 거예요. 요거 좀 주의하시고 접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M2.0 집어넣고 대충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저희 5.5 때도 해봤죠. 5.5 때 해봤으니까 바로 출력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PT 블록을 하나 만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4개밖에 없으니까 오호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접점. 전에는 T니까 T를 바로 썼잖아요. T1 해가지고 출력을 썼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뭘 써야 될까요? 그 T라는 게 없는데 여기는 이 Q가 있죠. 요 놈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요 놈. 요 놈. 그럼 뭐예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CHA라고 해서 클릭을 해볼게요. 검색된 걸 클릭해보면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in과 q입니다 라고 뜬 거예요. 아하 해서 q를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DB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죠. DB 데이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1.0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로드 내려보고 모니터링을 하시고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와서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뭐 크게 바뀌진 않았네. 근데 DB 타입으로 변경이 된 거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M2.0 집어넣고요. M2.0 클릭을 하면 시간이 2초 뒤에 꺼지는군. 오케이. 2초 뒤에 꺼지는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클릭했을 때 시간 2초 돌아서 꺼지죠.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점을 볼까요? 우리 전에 이거 수동으로 만들 때는 요런 밑에 있는 값들, 여기 있는 것들, 여기 BCD 코디드 값들 막 변경하는 거 막 컨버터 써가지고 I를 BCD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만들었었죠.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제가 전에도 살짝 다른 편에서도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티아 포탈은 더 이상 그런 컨버터라는 기능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애가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BCD 코드네? 하면서 바로 이건 BCD 코드, 이거는 뭐 정수, 언사인드네 이런 걸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해져서 굳이 그런 게 없어져도 되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ET만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니 알아서 하세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진 게 이걸 열어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미 값이 저장이 돼서 수동으로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여기서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놈을 활용하면 될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요 IEC 카운터, IEC 타이머라고 하는 요 인스턴트 DB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이 타이머의 부담을 확 줄이고 DB 쪽으로 부담을 더 올린 거예요. 그리고 더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라고 변경이 된 겁니다.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ET 해가지고 있죠? PT 이렇게도 있고 한 가지 재밌는 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2초라고 입력한 요 놈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원래도 이게 가능한 건데 이거 훨씬 더 편리하게 더 가능하게 된 거죠. 지금 여기 2초인데 돌고 나서부터 바로 여기다가 무브를 쳐가지고 여기에다가 CHA 여기서 ET가 현재 돌고 있는 숫자 값이죠. 태그 is only, read only 이건 읽는 것만 됩니다. 입력은 안 돼요. 오케이. PT 값으로 변경을 하죠. 여기다가 몇 초로 할까요? 한 10초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무브에 10초라고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구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놈을 여기다 옮길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이게 무슨 짓을 한 걸까? 얘 지금 뭐 한 거지? 2초 넣고 또 10초를 또 넣는다고? 이게 뭔 말이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게 바로 이제 PLC의 묘미 같은 거죠. PLC의 재미 묘미? 이런 느낌? 2.0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쭉. 뭐야? 2초 넘었는데 왜 안 돼? 뭐야? 고장난 거 아니야? PLC 미쳤다. 와, 10초 뒤에 꺼지겠죠. 왜 그럴까요? 여기 바로 DB를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B를 한번 열어볼게요. 현재 상태에서. 요 놈이죠? 요 DB를 열어볼게요. 지금 10초로 들어갔습니다. 오, 왜 10초예요? 2가 아니고? 여기서 실시간으로 계속 10초를 주고 있는 거죠? 얘는 한 번만 준 거예요. 시작할 때 한 번 2초 입력시켜놓고 시작인데, 그 다음에 얘가 계속 10초를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10초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오, 그렇구나. 요걸 잘 활용하면은, DB 액세스가 언제든지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막 그냥 값을 막 하나의 타이머로 온갖 짓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온갖 짓. 막 머리 써가지고 10초일 때 한번 켜졌다가 꺼졌다가 다시 2초 뒤에 다시 켜졌다가 막 5초 뒤에 켜졌다가 다시 10초, 막 2초, 1초, 뭐 누르면 몇 초,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블록으로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코일로 만드셔도 돼요. 라는 의미가 바로 요 의미인데, 이제 더욱 쉽게 됐습니다. 훨씬 더 강력해졌죠. 더 이제 복잡해진 거기도 하고, 좀 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완전 사람 머리 쥐어뜯겠죠? 이제 더 이상은 손도 못 대는 PLC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요즘 다시든 아니면 뭐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든 그런 분들은 이제 요 DB 같은 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멘스 쪽은 요 DB나 스트링, 인트, 뭐 요런 계열, 인트레, 어레이 계열 그런 계열이 굉장히 복잡하고 활용도도 높으면서 고도의 기술로 짜져 있습니다. 외국 분들이 짜신 거 보면.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면 손도 못 냅니다. 손도 못 대. 뭘 수정해달라, 뭐, 하나만 바꾸면 된다던데요. 근데 뭘 바꿔야 될지를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야. 뭔지를 모르겠어. 뭐가 바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버리는 거야. 외국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우, very easy. 뭐, 네트워크 몇 하면서 뭐, 너 디스 뭐, 포인트 뭐, 주절주절 하더니 뭐, 체인지든 뭐, 11. 어우, thank you. 뭐라는 거야, 이 아저씨. 뭐하라고? 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주 재밌는 상황이 올 겁니다. 요걸 꼭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타이머에 DB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모든 들어가는 값들을 직접 제어를 자기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입니다. 요놈의 장점은 뭘까요? 요놈의 장점은 이제 요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3.161초가 지나간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PLC가 펑 다운됐어요. 펑 다운. 다시 런 펑 올렸어요. 얘는 지금 날아갔죠. DB 4번이에요. DB 4번에 ET죠, ET. 여기에 retain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볼게요. 다시 다운로드. 방금은 껐다 켰을 때 날아간 거 확인했습니다. reinitialized. 다시 입력시키고 다시 펑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M1.3을 리테인 기능이라는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편이 있을 건데 그냥 지금 살짝 맛배기로 보겠습니다. 1.3번 한번 켰다가 쭉 한 몇 초 뒤에 이렇게 딱 3점 몇 초 기억하고 있고 좋았어. 전원 끊겼어. 펑 전기 빠졌어. 그러다가 몇 초 뒤에 다시 이제 전원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런빵 들어왔을 때 값이 안 날라가고 있다. 엥?
웃기시네, 뻥치지 마. 아까는 근데 꺼진 거 확인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거 볼게요. 다른 거. 한번. 값이 저장되고 있는 거 없나? 어디 보자. 값 저장하고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보기 힘드네요. 날아가는 거. 값 저장하는 거 보기 힘드네요. 이거밖에 없네. 어쨌든 아까는 스탑 빵 쳤다가 다시 런이 팡 들어왔을 때 꺼졌었죠. 0 됐었는데 얘는 리테인 기능을 이용하면 값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DB 데이터는 자기 스스로의 값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값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걸로 한번 다시 볼게요. 1.0을 누르는 도중에는 시간이 돌다가 떼면 꺼지잖아요. 이렇게 떼면 꺼지는 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누르는 게 켜져 있다가 값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시간을 좀 길게 할게요. 요놈을 한 10초로 바꾸고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걸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DB로 타이머를 제어하는 거랑 그냥 T로 타이머를 제어하는 거랑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스탑 벙 떨어지면 PLC 빵 하다가 다시 런 하면 어떻게 될까요? 0 다 초기화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타이머 여기다가 리테인 기능 입력시키고요. 다시 다운로드 리이니셜라이즈드 하고 DB는 무조건 다 리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돼요. 값이 바뀌니까 리이니셜라이즈를 하고 다음에 타이머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테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세이프티와 관련된 건데 눌렀다가 떼면 시간 계속 돌죠. 스탑 빵 쳤어요. 전원 떨어졌어. 빡. 다시 전원이 윙 하면서 다시 전원 빵 들어오면 그대로 다시 이어서 그대로 하던 거 맞아 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개의 차이점은 아시겠죠? DB로 관리할 경우 중요한 거는 바로 데이터를 잃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요 티아 포탈로 넘어오면서 이 데이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DB 데이터들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좀 더 관리하기 편해지고 막 좀 더 파워풀해지고 용량도 뭐 강해지고 뭐 속도도 빨라지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더 관리하기 하는 거를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좀 더 편리한 기능을 많이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카운터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타이머에서도 마찬가지로 IEC 타이머라고 하는 DB가 이렇게 쭈르륵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가 훨씬 더 강해졌다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TP 제너레이터 펄스 요놈은 눌렀다 떼면 셋 떼면서 그냥 쭈르륵 흘러가서 시간 지나면 꺼진다. 타임 온 누르는 순간부터 시간 재가지고 몇 초 뒤에 땅 켜진다. 떼면 다 꺼짐. 그 다음 요놈은 타임 오프 딜레이 눌렀다가 누르는 순간 켜져 있는데 떼는 순간부터 시간을 하강 엣지를 검출해서 시간을 재가지고 몇 초 뒤에 꺼진다. 타임 오프 제일 대표적인 타임 오프예요. 그 다음에 TONR 타임 어큐뮬레이터 라고 하는 놈. TONR이라는 말은 뭐예요? 타이머 온 위트 리셋이네요. 참 어렵다. 타이머 온 윗 리셋? N이 근데 왜 윗이죠? 윗자엔 N자가 하나도 없을 텐데. 아, 타임 온 리셋이네요. 타임 온윗 리셋이네요. ON 타임 온 리셋이네요. 타임 온을 계속 기억했다가 시간을 계속 천천히 차곡차곡 쌓으면서 기억했다가 시간이 꽉 차면은 온이 되고 리셋을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온돼 있다 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4개 추가된 거 설명드렸고요. 요 4개의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눌렀다가 셋돼서 계속 켜져 시간 지나면 꺼지는 거잖아요.
저번에 5.5에서 했던 얘기랑 뭐 다를 게 없는 놈이고 5.5에서도 있었던 놈, 5.5에서도 있었던 놈이죠. 대표적인 뭐 이거 증폭 기능, 요 놈은 이제 켜주는 시간 지나면 켜주는 놈이죠. 요 놈은 그냥 셋돼서 시간 지나면 꺼지는 거죠. 편리한 기능 중 하나예요. 드레인 펌프 이야기 했었죠. 그런 놈들. 쟤를 새로 추가된 놈은 요 놈뿐이죠. 요 놈은 어디다 써먹을까? 라는 건데 요 놈은 활용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누적 플레이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딱 맞을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누적 플레이 타임이라고 해서 특정 장비가 누적해서 동작이 되었을 경우에 몇 시간이나 몇 분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에 알람을 띄워서 더 이상 동작하지 않고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메시지 같은 거 띄울 때거나 아니면 진짜로 이 필터가 몇 분 이상 동작이 됐을 경우 몇 시간 이상 동작됐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은 10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 필터의 수명은 5hour입니다. 이렇게 하면 5시간. 이 말 5시간이 플레이 타임이 다 됐을 경우에는 꼭 교체를 해주세요 라고 알람이 뜨는 거죠. 요럴 때 많이 활용하고 아니면 또는 만일 무언가를 깎는 스핀들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 스핀들 드라이버 동작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오래 동작이 지속되고 있다. 그때 얘가 스스로 이 시간 이상이 됐을 경우 과열 현상인 것 같다라고 알람을 빵 띄워줄 수 있습니다. 인터럭에 관련된 걸 활용할 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때도 많이 활용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 16강은 여기까지입니다. 16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